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번뿐인 삶을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말라. 한 번뿐인 인생에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 살아간다.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행동하며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곤 한다. 이는 사회적 압력과 타인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타인의 기대는 변덕스럽고 일시적이다. 그에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고 후회를 남기게 된다. 삶의 본질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의 기대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경제적 안정과 타인의 인정을 받는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정은 삶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는 결국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이처럼 타인의 기대에 맞춘 선택은 한순간에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다. 또 다른 예로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쫓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혹은 물질적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물질적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정도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 만약 한 사람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면 성공했지만 불행할 것이다. 타인의 기대는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삶은 오직 한 번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두 번째,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 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편한 길, 해본 길만을 추구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고통을 완전히 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성숙의 길이다.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실연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삶의 기쁨 또한 제한된다. 고통과 즐거움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깊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고통은 삶의 일부분이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는 삶의 풍부함을 잃게 만든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두려워하며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이를 견뎌내는 과정이야말로 인간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면에 실패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결국 성공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결국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태도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고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돈,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들은 물질적 소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물질은 일시적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갖고 싶던 물건을 고민하다가 갖게 됐을 때 그때의 기분은 무척이나 좋다. 하지만 그 기분이 얼마나 가는지 생각해보면 채 한 달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물질적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여기 큰 재산을 모으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물질적 성취는 그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물질에 대한 집착은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인간을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덫에 빠뜨린다. 한번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이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 끝없는 욕망은 결국 인간을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머무르게 한다. 이렇듯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면적인 성장과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인간은 물질적 소유를 통해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물질적 소유와 달리 우리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물질은 사라지지만 경험은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또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는 물질적 소유가 줄 수 없는 만족을 가져다 준다. 네 번째, 현재를 소중히 하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세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느라 정작 현재를 놓치기 쉽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미래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현재의 삶을 소홀히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에 매몰되어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미래에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된다. 또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 혹은 잃어버린 기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과거는 이미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게 된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현재를 더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태도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늘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끝없는 갈망은 현재의 만족을 방해하고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이어지기 쉽다. 현재의 순간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바람, 풍경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을 소홀히 한다. 마찬가지로 삶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목표로 가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자세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5번째, 인간관계를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마라.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적당한 인간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속한 사회나 주변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물다. 대인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적인 연결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선 인간관계의 가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상호적이며 진정성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꾸며내거나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외면적인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진심으로 연결되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덜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그 깊이와 강도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성공이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함께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보다는 상호 자립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많은 관계가 일방적인 의존에 의해 유지될 때 그 관계는 결국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의존적인 관계는 단기간에는 편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쪽이 부담을 느끼거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호 자립적인 관계는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면서도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다. 예를 들어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인생에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또한 이해와 배려의 기반을 둔다.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시간의 공유를 넘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가치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에서 상대방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배려하되 자신의 감정과 욕구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가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불안정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며 그로 인해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안정되고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찾고 유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한 채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그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상호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 상호 자립을 기반으로 한 관계, 그리고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피고 그 위에 진정한 관계를 쌓아나갈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6번째, 남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 남을 바꾸려고 노력할 시간에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람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를 시도한다. 외부의 압력보다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 변화하려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그렇기에 지속할 수 있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면 그는 스스로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이 아무리 운동을 권해도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자주 실망으로 끝난다. 사람의 본성은 강력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길이다. 7번째, 남에게 너무 관대해지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한다.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더라도 기본적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변하게 없다. 이런 행동은 사실 손해를 보기 쉽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것은 잠시이고 너그럽게 대한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십상이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나 어른이 차이가 없다. 그 때문에 타인을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무 매몰차지도 다정하지도 않은 태도로 덤덤하게 사람을 대하라. 대체로 돈을 꿔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정작 돈을 꿔주면 금방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로 너그러워지면 나에게 돌아오는 장점은 하나도 없다. 인간관계에서 다소 거만하게 상대방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너무 친절하고 싹싹하게 대하면 상대가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 결국 의를 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런 이유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마라.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내적인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성격이란 절대로 교정할 수 없다. 그런 원칙에 의해 인간은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절교한 친구와 다시 화해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친구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교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행동을 더욱 뻔뻔스럽게 자신이 상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몰래 의식하면서 다시 되풀이할 것이다.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상황이 변했는데도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신조와 태도를 바꾸어 버린다. 따라서 남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남에게 너무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하라. 8번째, 내 사람을 잘 챙겨라.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라.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교적인 것은 장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남에게 맞춰 산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삶은 고통이다. 고뇌를 추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고뇌의 형태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뇌의 형태는 원래 부족과 공공, 삶의 유지를 위한 근심이다. 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형태를 지닌 고통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고통은 연령이나 사정에 따라 교대로 수많은 다른 모습을 취하며 성욕, 열정적인 사랑, 질투, 부러움, 증오, 불안, 명예욕, 금전욕,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없게 되면 실증과 무료함이라는 슬픈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마침내 이 실증과 무료함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이전의 여러 고통 중 하나에 다시 빠져 고통스런 춤을 처음부터 다시 추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 이리저리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9번째, 평범하고 지루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인생의 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이 행복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동경이라면 후반기를 지배하는 성격은 불행에 대한 우려다.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온갖 행복이란 그저 환영과 같은 반면 고뇌는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다소나마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때문에 그쯤 되면 적어도 이성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향락보다는 고통이 없고 확실한 상태를 추구한다. 나는 청년 시절에 초인종이 울리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기뻐했지만 훗날 나이가 들어서는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오히려 무슨 귀찮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지금의 일상이 무료하고 평범하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나에게 맞는 삶을 살면 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남을 따라하겠다며 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나에게 맞는 삶과 저들과는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하라. 10번째,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보아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좌절하고 싶다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아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슬픈 이유를 살펴보아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대충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체로 볼 때 사소한 일에 슬퍼할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별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라야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상태에 빠지면 그런 사소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저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하라. 절망한다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가닥의 희망을 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라. 한 번뿐인 삶을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